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되게 이슈가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이죠? 예,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성호 기자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8월호에다 이제 게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8월호 나오기 직전이긴 한데,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기사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네, 일단은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번 달, 2020년 7월호죠. 그 월간조선. 21년 7월. 예, 2021년 7월호.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과연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를 썼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결론은 이제 정치권에서 떠돌았던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대충 취재를 해가지고 썼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네네. 공론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정모라는 사람라는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예. 동업을 했던 이제 정모라는 사람이 이제 썼던 진정서 형식의 글이 네.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 중에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저번 달 말에 막 그게 이제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그 파일은 그 정모라는 사람이 네. 유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다가 이제 해갖고서는 누군가 다른 제3자가 유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제가 한 4년 전에 네네. 이미 갖고 있었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대충 이런 굉장히 깁니다. 이게 뭐 정땡땡, 제가 이 실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익명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왜 윤석열 검사장에게 결재지를 요구하는가, 뭐 이런. 네. 이게 한 80페이지가 넘고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같은 취지의 네. 요거와 변줄만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인데, 네. 이게 과연 엑스파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 네. 엑스파일이라고 하면은 네. 정말 극소수만 알고 네. 몰라야 되는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기자도 이거를 이미 4년 전에 갖고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왜 엑스파일로 갑자기 급부상을 했는지 네네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번 달 기사에서 이걸 쓰질 않았습니다. 네. 이 자료에 대해서. 근데 기왕에 이렇게 공론화가 된 마당에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검증을 해보자 네. 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1탄 형식으로 해서 네. 줄리 의혹부터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정광선 기자도 아시겠죠? 줄리가 뭔지. 예.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줄리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죠. 네. 부인의 무슨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줄리라고 거기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 이 제목에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작가 줄리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예. 이 줄리라는 걸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그 경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네네. 제가 앞에서 길게 이 정모 씨의 이 진정서, 장문의 진정서 한 170페이지 되는 그 상하를 합쳐갖고 170페이지 되는 이걸 설명한 이유가, 이 정 씨라는 사람이 이 장모 최 씨와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의 와이프, 예. 김건희 씨. 네. 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쓴 게 바로 이 170페이지짜리 진정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김건희 씨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줄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네. 그 두 모녀, 예. 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170페이지 되는 자료에는 줄리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초부터죠.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네.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에 의해서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네. 갑자기 이제 이 정 씨가 네.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뭐 네. 이제 언론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이제 네. 유튜브 안에 네. 이제 막 등장을 해가지고, 네. 그 장모와 김건희 씨를 난타를 막 하기 시작을 네.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올해구나. 작년 7월부터 네. 7월부터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네.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슬슬 이제 군부를 떼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냐, 김건희 씨가 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다녔고, 네. 뭐 근처에 있는 원룸에 기거를 하고,
뭐 엄마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네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조금은 아니까 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정보가 뭐냐? 김건희 씨는 이 뉘앙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뉘앙스를 네. 잘 보면은 마치 김건희 씨가 굉장히 가난한 집 그렇죠. 네. 대학생을 자취를 하면서 예, 막 네.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발견을 하게 뭐냐면은 네. 김건희 씨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절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이.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엄마가 네.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사업을 하고 네. 뭐 숙박업을 하고 뭐 네. 한 건 맞는데 네. 이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곳은 이 열린공감 TV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엑스파일 중 여러 개의 버전으로 돌던 윤석열 엑스파일 중 하나를 만든 그곳이 바로 이 열린공감 네. TV라는 곳입니다. 약간 친문 성향의 이제 유튜버라고 이제 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뭐 아무튼 거기서 작년 7월 24일 날 이렇게 약간 부정확한 정보. 네. 김건희 씨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경기대학교의 미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건 네네.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약 3개월 후인 작년 10월 1일 날 이 열린공감 TV가 이제 마침내 네. 제목이 뭐냐?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줄리 추석 특집이라고 해갖고 그녀들의 과거라고 해서 33분 58초짜리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월 24일자 열린공감 TV 그 영상에서는 네.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확한 이력만 나오지 그렇죠. 뭐 줄리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말씀드렸던 이 10월 네. 1일 열린공감 TV 이 영상에서 이제 네. 줄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열린공감 TV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동업자 정모 씨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모 씨가 이제 그 네. 열린공감 TV 출연을 출연을 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줄리 관련돼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작성했다던 정 씨가 작성했다던 그 문건에는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갑자기 줄리가 등장을 등장을 한 거네요. 예. 그리고 뭔가 조금 이제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네. 예. 그래서 그 정 씨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얼굴을 내밀고 출연한 게 아니라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 열린공감 TV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 네. 육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리라는 이름을 뭐라고 이 정 씨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느냐. 네. 아, 줄리 이름이 윤석열 첫 개명하기 전 이름이 김명신. 김명신이라는 건 김건희 씨가 개명을 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네. 예. 그 김명신이 이름을 안 쓰고 줄리라고 썼대요. 줄리 작가, 네. 줄리, 뭐 작가 줄리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가 이제 되묻습니다. 네. 아,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일 수도 있네요. 그러더니 정 씨가 다시, 아, 네, 줄리라고 불렸다고 하고 요 육성이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네, 신기하네. 네. 보니까 썼대요라고 네. 하는 거는 자기도 이제 불분명확한 그렇죠. 거잖아요. 전에 들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출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광성 기자가 알겠지만은 네. 기사를 쓸 때는 취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1차 소스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줄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씨 자료에서는 없었고 네. 2017년에 나왔던 그 정씨가 만든 진정서에는 예. 줄리가 없다가 3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비로소 10월에. 나온 건데 특이한 거는 정 기자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줄리 작가라고 했습니다. 예. 예. 작가. 정말 제가 네. 여쭤봤던 네. 것처럼 제목에 나와 있는데 네. 줄리 작가라고 하면 그 딱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미술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작가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건가요? 그래서 이제 요 맥락을 한번 잘 네.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앞뒤 맥락을. 네. 줄리 작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정모 씨가 이 열린공감 TV에서 이 육성이 나오기 전에 네네. 열린공감 TV에서는 무슨 내용을 이제 방송을 했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황하게 소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서 있었다는 나이트클럽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네. 거기서 이제 뭐 판검사들이 이제 그곳을 막 엄청 드나들었고 하면서 막 이제 그동안에 돌고 있던 풍문들, 네. 소위 말하는 줄리와 관련된 풍문들을 네. 쭉 낭독을 합니다. 네. 내레이션으로요. 네. 그러고 나서 문제의 이 정 씨의 육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묘하게 이 뉘앙스가 얽혀집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줄리라는 사람이 일을 했었다. 그게 나온 다음에
줄리, 정 씨의 육성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줄리, 그동안 사람들의 통념에는 머릿속에 줄리 이퀄 네. 김건희 씨,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와이프 김건희 씨가 있는데 네. 그 앞에 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 얘기가 나오면서 술집이죠, 그러니까. 네. 나오면 이렇게 딱 모아지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줄리 이퀄 술집 여성, 술집에서. 네. 이퀄 김건희 씨.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네.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느냐, 이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가 이제 기사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 한번 네. 읽어보시고, 당신은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작가 줄리라고 줄리 작가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호스티스, 그러니까 술집 여성 줄리가 됐느냐라고 네. 했는데 정 씨는 뭔 말을 하든지 네. 줄리는 맞다. 김건희가 줄리 행세를 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줄리 행세를 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육성을 들어보니까 네. 작가로서의 줄리 얘기만 하지 네. 호스티스, 술집 여성으로서의 줄리 얘기를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정 씨가 나는 줄리만 말할게요. 딴 얘기는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른 거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줄리 작가가 호스티스 줄리가 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 경위가 내가 궁금하다. 어쨌든 당신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명으로 줄리를 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어디까지나 작가로서 아니냐. 당신이 작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정 씨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건 묻지 마세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호스티스 줄리라는 건 본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워딩대로 판단하세요. 나는 줄리 얘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라고 이제 딱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열린공감 정 씨가 줄리 작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열린공감 TV의 영상으로도 이제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이렇게 줄리 이퀄 호스티스 예명, 술집 여성으로서의 예명 네. 이퀄 김건희로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변모를 한 거죠, 이게. 네. 근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 줄리라는 그 뭐 술집 여성에 네. 대한 실체는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이 열린공감 TV도요. 네. 재밌는 거는 줄리가 김건희 씨라고 단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단정을 하진 않고 네.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렇게 거기서 일을 했으면은 네. 그 뭐 줄리의 지인도 등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김건희 씨 관련된 사진이 나오거나 그렇죠. 뭔가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없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사람, 줄리라는 그 있다고 하면 네.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 그 윤석열 저 김건희 씨를 보고 뭐 어차피 네. 사진 다 공개됐으니까 네. 저 사람이 맞다라고 맞다. 이제 네. 딱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네. 없습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2020년 10월 1일 줄리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부터 열린공감 TV가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얘기를 이제 방송을 합니다. 네네. 자, 근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네. 이 추측과 추정의 의미가 담긴 용어가 자주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김명신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꽤 큰 돈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허위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나레이션하고 자막을 보면은. 자, 이게 그러면은 이게 과연 진짜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설이 있다. 네.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 딱 명확한 게 없이 그냥 일단 처음에 정 씨의 그 말을 통해서 작가 그렇죠. 줄리를 통해서 이제 업소의 여성이다. 했던 여성이다. 그 지인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을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일종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김건희 씨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열린공감 TV가 이 정도의 어떤 방송을 하려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 아닙니까, 네. 이거는요? 굉장히 민감한 내용, 한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 내용인데, 그럼 있었느냐, 반론을 구했느냐, 열린공감 TV가.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일체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부분이, 네. 1차 소스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네. 도대체 그 줄리가 이랬다고 하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지하에 있던 볼케이노가 어떤 곳인지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게 생각하기로는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볼 때는 그냥 술집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연상되는 게
룸사롱이나 이런 좀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 예, 네. 그런 게 좀 연상되는데 이게 볼케이노 자체가 룸사롱이나 그런 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흥 뭐 젊으셨을 때 이제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한 번쯤이라도 가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볼케이노라는 곳은 이런 2차가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2차 소위 말하는 성매매가 있었던 업소가 아니라는 게 그 당시에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또 이제 유흥업계를 취재를 했던 전직 기자들의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젊은 애들, 소위 말하는 이제 20대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와서 춤추고 술 먹고, 근데 그런 애들이 눈 맞아서 뭐 호텔을 가거나 모텔을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런 직업 여성들을 두고 룸사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린공감 TV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어떤 개념? 룸살롱은 뭐 유흥주점, 유흥주점이고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게 뭐 거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게 혼동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줄리가 직업 여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볼케이노 자체가 이제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저 보면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그런 룸을 만들어 놓고 뭐 룸이 있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배우들도 가고 뭐 검사들도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나이트 클럽에 룸에 가서 왜냐면 나이트 클럽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많이 드나들 곳인데 거기 드나들다가 혹시라도 눈에 띄게 되면 얼굴이 팔리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아무튼 그 볼케이노는 제가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밝혀놨습니다. 이게 나이트 클럽이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룸살롱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놨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유흥주점이랑 저 나이트 클럽은 정말 다른 거죠. 뭐 지금도 존재하지만 옛날에도 존재했고 근데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유흥주점 자체는 자 그 직업 여성들이 이제 종사를 하면서 그런 출접대나 이런 거를 하는 곳이고 나이트 클럽 자체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많이 가서 뭐 최근에도 뭐 코로나가 왕성하고 있는 때도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뭐 정광상 기자도 나이트 클럽 가봐서 아시겠고 저도 이제 가봐서 아는데 나이트 클럽 룸 있습니다. 룸 있습니다. 열린공감 TV가 이제 거기가 뭐 룸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약간 뭔가 이제 신비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나이트 클럽에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더 주면은 룸에 들어가서 뭐 이제 그 웨이터들한테 이제 팁 주면은 부킹이라고 해갖고 소위 말하는 와이프들이 여성 손님들만 오는데 합석을 시켜주는 거죠. 부킹이라는 게. 그 룸이 더 부킹을 하기가 용이한 게 바로 나이트클럽인데 이 열린공감 TV에서는 왜 여기를 성매매 업소로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게 뭐 이런 제가 뭐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쭉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정씨가 시작은 정씨였지만 줄리의 자체는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거의 생산돼 가는 과정. 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제가 다음 달에도 이제 관련돼서 더 이제 조금 깊게 더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열린공감 TV가 줄리의 출처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왜냐면 그 여기 이외에 다른 데서 줄리라는 게 나온 데가 제가 이제 뭐 일반 언론 보도 없었고 유튜브로도 제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거의 최초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안 써요. 이제 여기서 줄리가 나오니까는 또 다른 매체가 이제 계속 줄리를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방송을 만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나온 거 여기라는 거죠. 1차 소스는 열린공감 TV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언론 매체들에서 하나를 받아쓰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줄리라는 이미 세상에 그렇게 된 거죠. 참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를 잘못해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망가지게 되는 거긴 한데 특히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에 또 유력 대권 주자로 나와 있는 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줄리라는 걸 이제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제 뭐 비밀이 아니게 된 겁니다. 비밀이 아니게 된 거고 본인이 말을 한 이상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검증하고 규명해야 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제대로 해서 파헤쳐서 왜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는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